그럼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쌍꺼풀과 상안검 수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쌍꺼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들 말하는 찝는다는 매몰법, 그리고 부분 절개, 피부 절제를 하는 절개법이 있습니다. 보통 쌍꺼풀 절개법이라고 하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눈꼬리 바깥쪽 끝나는 지점 한 2-3mm 정도까지만 쌍꺼풀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피부 절제를 하든 절제를 하지 않든 보통 이 정도까지만 절제를 해서 해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쌍꺼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상안검이라고 하는 경우 젊은 사람들한테는 상안검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죠. 상안검이란 말 자체는 원래는 위쪽 눈꺼풀이란 뜻을 말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늘어짐 정도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바깥쪽에 피부 처짐이 이렇게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가가 아래로 피부로 내려지게 되고 짓물러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결국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 쌍꺼풀 수술을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죠. 상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면 이 피부 절제 폭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바깥쪽까지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디자인 자체도 사실은 많이 다르게 됩니다. 절제해야 될 폭도 당연히 커지고요, 바깥쪽까지도 많이 절제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 바깥쪽 부분에 사실 쌍꺼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흉터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에 평행하게 방향을 맞춰서 절제를 해서 하는 디자인을 택하게 되죠. 결국에는 크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쌍꺼풀에 비해서 상안검 수술은 피부 절제 폭 자체가 높이도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이 절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근육 절제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게 되시면 피부 늘어짐이 눈만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콧잔등 쪽에도 주름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누르는 피부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콧잔등 주로 생기는 이런 가로주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도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은 단순한 젊은 분들이 하는 쌍꺼풀에 비해서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술했을 때 눈썹이 수술 후에 아래로 처지는 것까지 고민을 또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량의 절제, 피부량의 절제, 이런 잔주름들이 생기는 그 모양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상안검 수술이죠. 결론적으로 쌍꺼풀과 비슷하지만 좀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 수술이 바로 상안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